저는 그 행사의 진행을 맡은 화약 공판장 노윤희 팀과 저희가 한국 출란 입문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오늘 첫 강의를 갖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강의는 11월 달에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해서 매번에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강사분들이 이제 그 출란 분야에 거의 한 20년, 30년 대안을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좀 출란 단체나 그 난계 그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우리 한국 출란의 교육 및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사단법인 그 한국남문화협회 자문위원이시고 그 남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규석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11월 12일 두 번째로 우리 출란의 문제기와 분별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재단법인 국제남문화센터 이사이시며 부천대 교수로 재임 중인 정기영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 세 번째로 우리 신화 꽃대 그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사단법인 한국졸라리 중앙회장님이시고 현재 단국대 교수로 재임 중인 최병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6일인데요. 출란 재택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마지막 실습을 총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재단법인 국제남문화센터 이사장 겸 현재 한국난산업총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우리 김진봉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사님들은 우리 그 한국 출란계를 그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의 수준의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출란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지하에서 거래됐다 할까요? 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을 이제 공식화시켜서 제대로 된 경매도 하고 또 참여자도 좀 많이 늘리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이 출란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많아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여러 가지 그 부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게 출란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서 그것을 좀 발전시켜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또 출란뿐만 아니라 난 전반에 대해서 우리 도시민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아파트 베란다나 또는 난 재배사에서도 이렇게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앞으로 더 이렇게 좀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또 AT에 여러 가지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난 재배 농가들이나 또 난에 관련되는 이런 애호가들이 다 같이 이 난 산업이 출란 산업이 좀 더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좋은 그 건설적인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받으셔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공판장 우선 환영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문화적, 우리 전통 문화로서 우리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갖다가 함께했던 한국 출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그 혜택 관성을 주었지만 시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체 언론님들하고 아까 이제 김 회장님이나 나오셨던 선생님들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공판장하고 우리 출란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첫 경매를 시작을 했고 지금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조금 좀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출란에 있는 많은 에라인들,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양성할 것이냐,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시장으로 모실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하다가 오늘 강좌를 개설하게 됐고 또 조금 있으면 내주 14, 15, 16 요 3일간은 출란 대전을 우리 ATS도 엽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와 우리 공판장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 출란의 활성화 하면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출란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첫 강의 참여해 주신 만큼 재미있게 또 즐겁게 마지막까지 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난초를 하기 전에 아셔야 하겠다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난초라고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꽃피는 난초가 다 있습니다. 봄에 피는 놈, 여름에 피는 놈, 가을에 피는 놈, 겨울에 피는 놈. 봄에 핀다고 해서 봄춘자를 써서 출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이제 춘란 이렇게 힘들게 읽으시는데 쉽게 출란이라고 읽으시면 천리, 말리, 리을의 끝소리와 리을의 첫소리가 나는 데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이쪽에서 나는 난들입니다. 근데 서양난이라는 말은 원래는 양난입니다. 서양난이 아니고 양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난초들을 서양에서 이걸 재배를 하고 교접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양난 이렇게 말하는데 서양난이 아니고 양난입니다. 이 양난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오냐? 조 단위입니다. 조. 상상을 초월하시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물용 화분을 완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 출란이 그때 이 난들을 대체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 한국 출란을 이 양난을 대체해서 선물용으로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초는 우리가 한국 출란이라고 하니 난초는 식물학적으로 보면 녹색 식물에 들지요. 푸른 잎을 가졌으니까. 물론 푸르지 않은 잎도 앞에 보이지만은요. 녹색 식물에는 종자식물과 포자식물인데 포자는 아시죠? 고사리 등에서 포자로 번식되는 것. 이 종자식물은 종자로 씨앗으로 이제 번식이 되는데 우리 난초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종자로 번식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은 한 톨에 엄지손가락만한 한 톨에 수십만 개의 먼지 같은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자생지에서 흩어져서 환경이 되는 곳에서 생강을 닮은 뿌리가 우리는 흔히 생강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땅속에서 5년 내지 10년 자라서 어느 정도의 세력이 될 때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을 갖다가 종자로 번식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실험실에 한다면 가능하겠죠. 난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게 잎이죠. 보이는 부분이.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면 뿌리가 있겠죠. 뿌리와 잎 사이에 가구경, 거짓말 구경이라는 말입니다. 영양을 저장하는 구경,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과 하구경과 다른 말로 위구경이라고도 합니다만 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식물보다 생명력이 그다음에 방그늘 식물이다. 방그늘 얼마만큼 그늘이어야 하느냐. 6, 7월 한낮에 잔디밭에서 햇빛을 조도를 재면 10만 룩스입니다. 물론 12만 룩스까지도 나옵니다만 그것의 10분의 1 정도 1만 룩스 정도면은 난초가 두 번째 나무나 30년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부터 이제 체란 산에 난초를 캐는 것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80년대 전부터 물론 그 전에 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981년에 농수산부에 의해서 외국난 수입을 자유화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물용 시장을 장악한 그것 1983년에 난과생활이라고 하는 전문 잡지 월간지가 나왔고요. 뒤를 이어서 난세계가 또 발간이 되었습니다. 86년에 난과생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 출란의 이름 짓기 명명 그러니까 우리가 포저에 올리는 것처럼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대구에서 난우회가 6개가 합해져서 처음으로 난협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한국 난문화대상이라고 해서 큰 상을 난에 공로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드리는 바가 9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대회가 열렸고요. 94년 10월 30일에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한국출란 여배품 전국대회가 현재 한국난산업총연합회 그리고 한국난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진공 회장님이 주최하고 주관해서 처음으로 개최해서 한국출란 여배품의 그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그 대회가 21회입니까 이번 15, 16일 이곳에서 열리는 바로 그 대회입니다. 2005년에는 그 한평군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지원해서 군에서 전국 난전시회를 주최하는 행사를 가져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영동과 청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초 공부하러 왔으니 난이라는 글자는 알아야 되겠어요. 난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풀이고 이건 문이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난초하는 사람 지금도 한 7, 80%는 이거를 동역동장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해석하는 거는 동종문을 좋아하는 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가리를 간자입니다. 요 속이 다르지요. 이렇게 한일자고 천수가 이렇게 다르지요. 가리를 간자다. 뭘 가려? 문을 가린다. 문이라고 하는 게 북쪽으로 잘 안 나 있죠. 동쪽에는 남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그 가리를 간자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성남방에 우리 김진모 회장님 계시는데 성남방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난, 방 이렇게 씁니다. 이 난은 원래 란이죠. 이 란이라고 하는 소리 나는 거는 뒤에 오면은 란이죠. 정말로 이게 재테크가 가능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정말로 재테크가 되느냐? 정말로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난 두 촉을 샀다 칩시다. 얼마나 줬느냐? 200만 원을 줬다. 이거를 1년을 키운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니 여기에 한 촉이 붙겠죠. 2년째가 되면은
한 촉이 붙었는데 또 한 촉이 붙겠죠. 3년이 되면은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하나 붙고 여기도 하나 붙고 합이 이렇게 되죠. 설명해야 돼요. 두 번째. 요 두 촉을 샀는데 건강한 놈을 사놓으면 이쪽에 하나 붙고 이쪽에 하나 붙고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한 해 더 가면 둘을 갈라 놓으면 영 재수 없으면 여기 하나 더 나고 재수 더 있으면 왼쪽에 또 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됐죠. 재테크 안 되겠습니까? 난초를 잘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입니다. 정말입니다. 산에 있는 난초들이 죽지 않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못 살게, 사람이 못 살게 굴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 배우려고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정말 시작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두 촉을 살 때는 200을 주고 살 때는 소매가로 샀지요. 근데 이거를 되돌려 줄 때 나한테 파는 사람한테 되돌려 줄 적에도 200만 원을 받을 거냐? 그러면 유통업자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20%는 마진을 줘야 됩니다. 20% 마진 줘도 결과 나왔죠? 6촉에 6, 8은 48. 이게 농사가 안 되겠습니까? 나는 제외하는 게 이제 어렵다. 난초 키우는 게 어렵다.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초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 교육을 1시간도 이어와서 몇 분 강의도 하고 경매도 하고 가는 사람한테 이게 나는 잘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 나를 잘 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조금만 알면은 될 것을 전혀 모르니까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하면 영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기념으로 이번에 용감하게 한번 시작해보는 일이 제 설명으로 시작할 용기가 생겼겠습니까마는 여하튼 옛날하고는 남 키우는 환경이 달라요. 옛날에는 나를 하나만 사면 자기 그 베란다나 또는 뭐 따로 온실을 짓거나 해서 자기가 키웠어요. 그러니 난을 키우는 기초 정보를 모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을 키우는 게 아니고 죽였지요. 주물러 죽입니다. 주물러서 만져서 들었다 놨다가 물 안 줘야 될 걸 주고 비료 안 줘야 될 놈을 주고 배가 터져 죽고 이렇습니다. 가만 놔둬야 살 놈을 자꾸 건드리는데 어찌 살겠습니까? 베란다에다가 화분에 똑같은 크기의 나무 묘종을 심어서 같은 위치에다 두고 나무는 매일 아침 가서 잎을 손으로 건드리고 한 나무는 가만히 놔뒀어요. 1개월이 지난 뒤에 늘 요래 건드리고 만졌던 나무는 키가 요만큼 됐는데 가만둔 놈은 이만큼 컸어요. 스트레스라고 한다나 뭐나 뭐 그런 거지 싶어요. 여하튼 식물을 주물러서 죽인다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초를 키우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유리로 온실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문 배양장이 전국에 즐비합니다. 전국에. 서울만 해도 손가락으로 못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문 배양장에 내가 임대, 그러니까 15제곱미터를 1년 사용하는데 얼마 돈을 주면 됩니다. 말씀만 잘 하시면은 11번 미만은 돈 안 주고 공짜로 키워줍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키워야 한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키우지 않아도 장소만 선택을 배양장에 딱 해놓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래 난초를 이미 아는 분들이 거의 키워주다시피 합니다.
서답게 3년에 풍을 얻는다고 가서 들으면 다 압니다. 거기에 뭐 성경만큼 두꺼운 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런 강의가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가서 부닥치면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시작은 반이다. 제가 보기에는 난초는 시작이 90%는 반이 아니고 나는 잘 죽는다 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나는 이 뿌리를 보면은 실 같은 뿌리가 있고 그 겉을 우동처럼 스펀지처럼 된 놈이 그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두껍게. 그 왜 그래 있느냐? 다른 나무 뿌리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 비가 오거나 비료를 주거나 하면 물이나 비료를 이 스펀지가 빨아들여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를 때, 건조할 때 뽑았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이 화분에 심어서 한 달 물 안 주고 가만 놔둬도 안 죽습니다. 화분에 일반 관엽식물을 한 달 물 안 주면 아시지요? 100이면 100이 다 죽습니다. 이를테면 분재를 한 달 물 안 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꽃이 피는 것은 생명의 보존 본능의 생입니다. 죽기 전에 씨앗을 남기려고 몸부림한 겁니다. 잘나서 잘 키워서 꽃 피운 게 아니고 물론 건강하게 잘 키운 나는 더욱 많은 그리고 좋은 꽃을 피우겠지만은 죽어가는 난초도 죽기 전에 꽃을 피웁니다. 등산을 하시면 산에 가보시면은 작은 소나무에 솔방울이 유별나게 많이 달린 놈이 있습니다. 그놈은 그 소나무가 앉아있는 자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런데 수건으로 이 난잎을 이렇게 이제 닦아주었어요. 앉은 먼지를. 뭐 내가 보기엔 심심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닦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난잎은 이 뒷면에 숨구멍이 있어요.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걸 닦으면 먼지가 숨구멍을 막고 난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까 나무 두 개 만지는 거하고 안 만진 거하고 그 자라는 게 다르더라고 했지요. 그처럼 그 닦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난초들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물을 안 줘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식물은 뭘 먹고 자랍니까? 물 먹고 자라죠. 물 안 주면 죽습니다. 적당한 물을 적기에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게으른 놈이 잘 키운다고 하는 사람은 갖다 놓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냥 내 팽개 쳐놓으면 저놈들 별 수 있습니까? 난잎이 이제 이 화분 같으면 이제 이것이 제일 오래된 촉인데 이 한 촉이 태어나면요 평균 6년 정도 살아 있습니다. 6년 정도. 잘 관리하면 7년, 8년도 갑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한 촉이. 그래 이거를 만약에 6년 키웠다 하면은 아까 계산이 나왔죠. 6년 키우면 한 50촉 나올 겁니다. 그때 50촉은 새로 태어나고 한 촉 죽은들 문제될 게 없지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 질문하신 내용은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식재가 가장 좋더라 하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식재가 여기 심어져 있는 이것들인데 대부분이 일본에 있는 산에서 나오는 흙 또는 돌에 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아주 단단한 것도 있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부서지는 것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식재를 섞어서 심는 이것인데요. 제일 밑부분은 이 3분의 1쯤은 바둑알 정도의 크기, 이 큰 대립이라고 해서 큰 거를 넣고, 그 다음에는 중립이라고 해서 좀 더 작은 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작은 거를 넣고, 맨 위에는 이 화장토라고 해서 보기에 이쁘라고 이 아주 입자가 작은 것들을 이렇게 얹었어요. 보통은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굵은 것을 넣는 이유는 굵은 것이 이렇게 맞대면 공백이 서로 생기겠죠. 이 난의 뿌리는 호기성이라고 해서 숨을 쉽니다. 입만 숨 쉬는 것이 아니고 난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해요. 숨을 쉬게 하자면 공기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굵은 것을 넣고, 또 하나 이유는 물을 주면은 난초는 보통 화분에 물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30초나 1분 정도 물을 줘서 이 속에 있는 난초가 신진대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도록 오래도록 물이 줄 흐르도록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주면은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속에 들어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난에 물 주기 전에 물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어떤 우리 과학적 의미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뭐 여기 자료를 보시는 것은 금방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거니까 한 번만 인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H2O라고 그러죠. 그리고 표준 온도 25도C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색 물질입니다. 그런 건데, 그리고 생명체의 생존에서는 필수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식하면서 밥은 안 먹어도 물이라든지 음료수는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하다 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수십 년 전 방광이 매몰돼가지고 50며칠 만에도 물로 가지고 생겨낸 그런 사례가 보듯이 난뿐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는 물은 가장 어떤 필수 물질이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한다는 것 같으면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탐사를 할 때 거기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줄기가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는 한 70% 정도의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이 대기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이 증기, 그리고 이런 이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물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극지점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라는 고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대기 문제를 해가지고 이런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한 거는 여기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수많은 물질을 녹여내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지역이라든지 어떤 물이 생겨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혹은 동물은 물이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애기조차도 그 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했는데, 이 프로테지가 2만 분의 1을 무슨 물을 가려낼 수 있는 감각을 지닌 게 이 동물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맛이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수한 물 H2O는 무색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세 가지 물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늘에는 수증기 혹은 구름이 존재하고, 땅에는 바다 혹은 빙상, 그리고 대부분은 물은 지하에 분포돼 가지고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햇빛을 흡수하는데 일부의 자외선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처럼 얼굴이 붉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그게 있는데, 대부분은 통과시키든지 반사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속, 그러니까 바다나 강의 어떤 수생식물이 가능케 하고 고기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을 물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포 안의 모든 구성 요소, 단백질, 예연이나 다당류, 이 당류를 용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용매, 가시 녹여나는 매개체들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이런 혼합물을 생성해내는 어떤 인체 생물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의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건너뛰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CO2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형성하거나 산소를 또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물의 어떤 절대적인 영양소를 공급할 뿐 아니고 이런 우리 이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에 이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도 물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어떤 인간 문명과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런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4대 문명이라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 문명, 방아 문명은 이런 여기서 나타난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인도스, 방아 이걸 같이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 대도시는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 이 아리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의리의리하게 큰 강이라는 뜻에서 의리수에서 아리수로 이렇게 이 말이 변해 왔다라는 건데, 이 세계를 다 돌아봐도 우리 한강만큼 또 아름답고 이런 멋진 명산을 가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라는 것은 이런 식물뿐 아니고 이런 동물, 그리고 이 사회, 도시와 함께 하는 인간에 의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난해물질인데, 제가 사실 지난 주말 해가지고 난해물질이 공부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시연도 해봤는데 제가 참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이 제일 강한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적절한 수압.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의 어떤 지치게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서 샤워를 하는 그 기분이 아마 난내 물주기의 어떤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센 물로 피부가 따갑게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하지를 않죠. 아주 적절한 물. 이게 소리를 표현하면 샤 하는 것보다는 착 가라앉는 이런 기분으로 난입을 이렇게, 지난번 그 강사님, 김구석 강사님 말씀하셨는데 난을 물이 닦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을 줄 때 난잎에 묻어있는 어떤 먼지 이런 걸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난분의 물이 쭉 흘러내릴 정도, 한 20초 정도쯤 되는데, 뭐 조금 더 길거나 짧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런 어떤 기분으로 간수, 물주기를 하는 것 같으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가볍게 한번 위를 적셔주고 한 분씩 이게 차례로 가는 게 좀 무리가 없는 것.
가을철 이럴 때는 제 경험으로는 여름에는 이 관수라든지 난 관리를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했는데 이 가을이 되더라도 의외로 이 낮 기온이 높아가지고 어떤 물주기를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분속을 말린다라는 어떤 기분으로 어떤 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 가을 날씨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어떤 여름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이 좀 날씨가 흐리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의외로 이거 분이 잘 마르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요 시기에는 어떤 관수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늦여름이나 가을철 관수에 대해 가지고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항상 오늘 충분히 말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 늦게라든지 이럴 때가 좀 기온이 떨어지고 나가지고 관수하는 게 좀 무리가 없다고. 겨울 되는 것 같으면은 관수에 여기 전문가들도 조금은 좀 편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난이 이제 휴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뭐 자주 많이 필요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쯤으로 얘기하는데 때로는 한 열흘이나 보름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관수 주기는 이게 개인에 따라 다른데, 난이라는 식물은 이제 배양자의 어떤 습성이랄까 어떤 이런 방식에 대한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조금 건조하게 키워도 나는 거기에 적응을 하고, 또 습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거 되진 않는데, 자기만의 정성에 의해 가지고 약하게만 말씀드리는데, 뭐 원칙은 알고 나서 잊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편적이지만은 내대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또 오늘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인터 난을 한 번씩 가질 텐데, 그걸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교육에서 최고라는 건 시행착오의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서 한번 틀려보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인데, 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꽃을 피면은 더 좋은데 어쩌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일 때 아마 더 어떤 교훈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에 적합한 물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한 건 그냥 총장님 아까 물 그게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수돗물. 수돗물. 수돗물 우리 사무총장님 난실에 제 난이 있는데 그게 수돗물로 바로 직수를 했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하수를 쓸 때 이게 적합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수돗물은 많이 정제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소독이 있어가지고 물이 또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가라앉혀서 쓰는 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 차거나 이게 일부러 많이 입고닫고 뜨거운 물 주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너무 어떤 데는 상온하고 차이가 나는 물은 안 좋습니다. 물이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게 되는 건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휴면에 절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쉴 때 신화라든지 꽃붙임이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물도 너무 이게 온도 차이가 상온하고 틀리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분인데,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세상의 물주기라는 어떤 그런 건데, 제가 살아오고 또 일하고 그러는데 최고의 어떤 이 행동이나 표현은 끊임없는 관심, 고요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실 레전드급 소장자가 몇 분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일이 소개드리면은
시간이 뭐 그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생략을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가 감히 초보자인 저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노력한다. 노력도 보통 노력이 아니고 각고의 노력을 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그거 위에는 즐긴다예요. 즐기는 그 위에는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런 어휘 중에서 어휘를 다 보태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어낸 것 같으면 사랑이라 그래요. 뭐 우정도 좋고 행복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 뭐 권력 다 보태도 사랑이라는 걸 당하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뭐 오래전에 했죠. 했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에 한 말이에요. 때문에 요즘같이 뭐 너 해주는 것만큼 내 해주고 너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하는 거는 내가 믿지만 안 되죠. 난이 내한테 속썩인다고 난을 찢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프고 병들 때 그 보살피는 마음 그것만 있는 것 같으면은 여기 강의하는 거 사주 강의하는 걸 다 듣고도 나와요. 난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배려하는 것 같으면은 남을 키운다는 것보다도 아마 생활에 하나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참 흔한 말인데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아마추어라고 그러는데 나는 참 사랑합니다. 그 사연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딱 지켜준 친구이기 때문에 난 많지는 않습니다. 뭐 보면은 동양 이게 3개국 난 다 있고 무슨 난인지는 모르는 난도 저 있어요. 이쁘만 키우고 뭐 웃고르는데 난의 물을 주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촉촉한 물을 준다라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아주 아름다운 친구 하나가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난 물 주기는 잘 모르면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내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요 시간 이후에 하는 어떤 이런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흥미롭고 즐기기 때문에 제 강의는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줄입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진화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벌레들 중에서 제일 진화한 건 개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 제일 진화한 게 난초라고 합니다. 난과 식물이 지금 남극, 북극을 제외하고는 그 멸종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식물 중에서는 그 진화한 식물이고요. 우리가 또 식물을 키워보면 참 놀라운 게 이런 풀 같은 거 보세요. 보통 5월달에 나와가지고 10월달에 다 집니다. 생명이 5개월, 100개 못 가는 것 같아요. 5개월. 난초는 이게 하나 나오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잘 키우면 7, 8년 갑니다. 그러니까 구경을 보면 이렇게 난초가 잎이 있고 뿌리가 뭐 옆으로 나 있습니다. 위아래가 비슷하긴 한데 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 잎은 햇빛을 받고요. 또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잎 뒤로 이제 그러니까 공기, 즉 CO2가 들어와야 탄소 동화작용을 하니까 오고 요 밑에서는 물이 들어오고요. 플러스 비료가 들어옵니다. 이 그림 보면요, 만약 햇빛이 없으면 난초 죽죠. 물 없어도 죽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없어도 뭐 시들거나 금방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 비료가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에 남을 기르다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해주고 싶어요.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비싼 비료, 좋은 비료를 사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매번 물 줄 때마다 귀찮지만 또
또 난초를 하는 사람들은 매번 물줄 때마다 비료를 5,000대 1, 뭐 3,000대 1 섞어서 매번 줬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고. 근데 그게 처음에 되는 듯 하다가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료는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난초가 자라는 게 너무 천천히 자라고 7, 8년을 크는 거기 때문에 호박이나 뭐 이런 배추키로처럼 비료를 많이 안 줘도 된다 하는 거를 아마 느꼈을 건데 제가 이거를 느끼기에는 한 20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나무에서 사람들이 저와 같이 나는 키우는 사람들이 이 서울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저같이 어디 사무실에 나가거나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거나 난초를 그냥 봐도 그냥 이렇게 밤에만 잠깐 오기 때문에 야 누가 무슨 비료가 좋다 하면 아 그거 줘야 되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꾸 주려고 너무 애썼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런 실패를 한 거. 광합성 아시잖아요. 광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영양소가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광합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대부분 난을 아마 이 베란다에서 키울 텐데 뭐 잘 알다시피 나는 이제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뭐 피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해발 한 300~400m의 그 야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고 약간 반음지죠. 거기 난초들이 자라고 이렇게 바람이 설랑설랑 붑니다. 그 난초를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아, 내 난초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어디 야산 한 300~400고지의 소나무 밑에 이렇게 놓여서 있다.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난초가 이렇게 지금 금방 얘기하면 지금 잡지가 2번이나 나올 정도로 붐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베란다가 이게 아주 천연의 난초 키우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거 난초도 했지만 전에 이제 소나무 분재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야생화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이나 보통 이 도시 거주민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초는 우리나라 베란다 중에서도 아마 이 동남향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향 아파트 베란다가 최고의 난초로 자리라고 알려져 있고 아마 이번에 전시회에 지난주에 혹시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거기서 대상을 받거나 이런 난들이 상당수가 물론 온실에서 키운 것도 상당히 있지만 그냥 일반 베란다에서 키운 거 구경이 있으면 여기에 잘은 안 보이지만 치마잎이 있고 그 사이에 보통 자마라고 그러죠. 자마 숨어 있는 그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봄철에 이제 표토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나오려면 난석이 이게 좀 잘 나오려면 좀 이 분위기에 습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석을 보통 여기 있는 위구경이라는 거에 한 위까지 이렇게 난석을 심어 주시면 여기 적당한 습도가 있기 때문에 자마가 나옵니다. 근데 자마가 요 위에도 있고 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석을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밑에까지 이렇게 심으시면은 여기 위에 건조하니까 이 신화가 이 밑에 붙는 수가 있습니다. 신화가 밑에 붙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난이 클 때 요것이 이렇게 옆에 붙으면 예쁜데 만약에 이것이 밑에 붙어서 이렇게 붙으면 뭔가 또 습도 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신화 나올 때는 이제 여기 좀 난석을 조금 올려서 요 구경이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아마 심어요. 신화가 나올 때는 여기를 좀 축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난석 대신에 요 근처에다가 여기 피트모스인가 뭐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식물 화분 사면은 좀 흙인데 좀 부드러운 흙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신화가 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7월에 꽃대 형성을 해서 한 8월달 되면 커집니다. 이게 꽃대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3월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꽃이 피니까 이게 한 220일에서 240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사람 임신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거의 이 정도까지 꽃대가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손가락, 요 새끼손가락 반마디한 꽃이 딱 8월달 정도에 나와 8, 9월에 많이 보이죠. 8, 9월에 보여가지고 그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이 월동을 해야 됩니다. 월동을 한 다음에 3월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아주 제일 힘든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난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란이나 그런 것들은 꽃대가 나오자마자 바로 꽃이 피는데 이거는 한 200일 이상을 꽃대 상태에서 가만히 유지해야 됩니다. 꽃대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또 관리가 이제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영양생장하고 이 생식생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마가요,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제 영양생장이 되면 봄에 신화가 되는 것이고, 이 생식생장이 되면 화로 바뀐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뭐 또 일반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이 꽃대가 이제 자마가 이제 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주위 환경이 건조하고 굉장히 좀 환경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식물들도 뭡니까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좀 환경을 가혹하게 하죠. 제가 옛날에 그 철쭉꽃을 가게에서 샀더니 꽃이 만만했어요. 근데 집에서 심어보니까 이제 꽃이 많이 안 피더라고요. 철쭉 키우는데 물어보니까 그 꽃대 나오기 한 달 전인가 물을 한 달을 안 준대요. 완전히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 귀한 날이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걸 꽃을 안 보고 키워야 되겠다 하면 물을 평상시 주는 대로 주면 되고요. 요거도 꽃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꽃대 나오는 한 6월 말 7월 초에 한 2주일 3주일 약간 난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을 안 주면 꽃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가 후손 번식한다는 그런 거에 아주 난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꽃대를 관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초를 키우면서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 경우에도 이 6월달입니다. 물론 꽃 피는 3월도 좋지만 이 6월달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요게 한 3, 4월달에 나와가지고 6월달이면 이제 밖으로 이만큼 얼굴을 내밉니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면 정말로 환상적이고 예쁜 게 많습니다. 예쁘고 무늬도 훨씬 어미척보다 예쁜 경우도 있고요. 이 난초를 키우다가 제가 이제 그 동호인들을 보면은 이 난초를 대량으로 그 난실에 있는 난초 200분, 300분을 동시에 죽이는 일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 동시에 죽이는 게 뭐냐 하면 동해로 죽입니다. 동해요. 겨울에 얼어서. 처음에 동해 이구스들은 몰라요. 한 4월달에 가면 난잎이 전부 이렇게 돼가지고서 완전 몰살을 하는 걸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산에 있는 나는 안 죽는데 왜 집에 있으면 죽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것 같아요. 식물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요, 자기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주로 이게 아마 포도당 같은 게 주로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속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뺀다고 합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물을 뺀대요. 물을 빼면은 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 빙점이 떨어집니다. 빙점 강화가 일어나가지고 보통 산에 있는 식물들은 이제 난초들은 영하 4도, 5도가 돼도 얼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세포가 거의 설탕물 비슷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식물들이 난초가 환경이 바뀌어서 난분에 있으면 그게까지 이제 자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빙점 강화가 심하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영하 한 2도, 3도만 되면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 있는 거하고 화분 속에 있는 거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꽃대인 경우에 또 10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이게 화색이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엽록소가요, 이거는 이제 이 연구 결과인데 엽록소가 저온이 되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저온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색을 내는 화청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초꽃이 이제 초록색 꽃 말고요. 되게 우리들이 선호하는 것이 이제 빨간색, 노란색, 그릇꽃이지 않습니까? 그 화청소는가 이 저온에서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초꽃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초록색 꽃이 아니고 예를 뭐 이것이 빨간색이나 이런 지금 이런 색이죠. 딱 이 색이네요. 이 색이나 이 노란색이 최고의 색깔입니다. 그 제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감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도 감기에 안 걸려요. 어떻게 방지하냐 했더니 환자가 올 때마다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자기는 안 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회원 중에도 난초를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00분 정도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약을 전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물 줄 때마다 난 한 분당 한 1분 정도 준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0분이면 100개면 100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물을 주면은 아마 그 병균이나 뭐가 다 쉽게 내려가서 이제 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키우다가 한 20분, 30분이면 약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물만 이렇게 한참 줘도 병균이 이제 침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구경이 사람으로 치면 이게 머리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난잎에 병이 생기면 자르거나 보기 싫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생기면요, 그냥 이 뿌리도 싱싱하고 상한데 그냥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같아서 이 부분의 병이 아주 가장 치명타고요. 이 병의 이 부분에 들어가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구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경수건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영구병은 세균에 의한 거고 이제 이런 구경수건병은 곰팡이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병들이 일단 발병을 한 다음에는 그 병든 부위를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나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난초가 이렇게 분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만약에 이게 병들었다 이걸 잘라내야죠. 한 쪽을 잘라냅니다. 잘라내도 또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앞에가 병들면 한 가운데 아깝지만 잘라서 이렇게 많이 내죠. 그리고 난초가 한번 병들면 이게 원상으로 오는데 한 5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난초가 천천히 자라는 식물이니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파리가 7년씩 가는 거예요. 그거 병 한 번 들면은 잘라내면은 다시 원성되려면 4, 5년 충분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방입니다. 예방. 일단 병이 들면은 거의 아마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봐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게 곰팡이약이냐 세균약이냐 일단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병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균병이 있고 그다음에 곰팡이병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것은 이 곰팡이병이 많이 걸리고요. 난초를 많이 걸리면 이 곰팡이가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곰팡이병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약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이런 그 병 말고 충해가 있죠. 충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애류가 있고 깍지벌레가 있고 또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을 적어도 20분 이상 기른다 그러면 이 3월부터 한 7월까지는 뭐 한 1주나 2주에 번갈아 가면서 이 약을 한 번씩 계속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햇빛과 이 바람과 물 아닙니까? 이게 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난을 갖다가 베란다에서 키울 때 저도 그렇게 좀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이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제가 전공이 과학계통이다 보니까 바람을 주기 위해서 강제로 선풍기를 돌리고 타입을 정시하고 센서를 돌리고 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습기가 한 대로 부족해가지고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 구멍이 5개라서 가습이 무지무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놓고 해서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또 뒷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문을 열고 해서 바람이 어떻게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방법 아마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완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난이 크지. 만일에 이게 정안되면 이 선풍기로 때리지 말고요. 차라리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다가 뭡니까 환풍기 바람 빼는 거 있죠. 바람을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런 데다가 이제 바람 빼는 것만 장치해서 바람만 빼면 자연적으로 일로 바람이 이렇게 통풍이 될 거예요. 지난 이제 제가 30년 됐다고 했지만 지난 한 20년간 난초를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 난초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분식재고 되게 딱 레시피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 산에 가보면 난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나무 밭에 솔잎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역이 있고 이 난뿌리가요, 이게 옆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난초가 산에 있으면요, 이거를 뭐 팔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살짝만 들면 싹 위협이다 하고 위협이 싶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식재들에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가 이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 얘기는 아마 지난 시간 강의에 잘 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항상 강조할 것은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통풍이 진짜 잘 돼야지. 통풍이 안 되면 이제 병도 생기고, 물론 난이 안 크는 것도 있지만 각종 병의 원인이 통풍이고요. 또 근데 또 항상 뭐 너무 지나친 건 안 되고요. 항상 산들바람이 불고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난초 키우다 모르면 아 내가 지금 전라남도 어떤 뭡니까 야산 밑에 소나무밭에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환경이 떠오를 겁니다. 딱 뭐 생각하시면 이런 됩니다. 어떤 비료는요, 그 한 요만한 통에 옛날에 팔는데 한 7만원, 8만원짜리 비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비료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료로 한 통에 7만원, 8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농사꾼들은 쓸 수 없는 비료입니다. 그런 비료들을 사서 이제 우리들이 많이 뿌렸죠. 많이 뿌렸지만, 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해 뿌릴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부터는 뭐 온갖 병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비료 때문에 생긴 건지 뭐 다른 거 한 거 생긴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되게 나를 죽이는데 이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데 주 원인이 과비다 하는 것이 마감토케라는 고형 비료입니다. 이걸 내가 물속에 넣어도 잘 녹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는 분갈이 할 때 한 중간 정도에 한 20개, 30개만 넣어줘도 1년 내내 비료를 거의 안 해도 될 만큼 이게 서서히 이게 그 비료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큰 해가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 이상을 난민들이 키워보고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햇빛하고 바람하고 난 키우실 때 환경이 햇빛을 좀 충분히 오전 햇빛 보여주고 바람만 잘 통한다 하는 그 기본만 아시면 아마 난초는 아마 잘 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출라 재테크를 맡은 난총회장 김진공입니다. 재테크에 될 만한 먼저 자료를 약간 감상하시고 재테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산업으로 소위 지금 창조경제 6차 산업에 난초가 들어가는 정도로 난초는 상당한 관심을 갖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청홍소입니다. 청홍소는 화소식입니다. 전국대회에 대상을 몇 번 받았죠. 상당히 처음에는 산채해가지고 인기를 못 모으다가 요 근래에는 상당한 인기를 갖고 이름은 장금소라고 합니다. 상당히 꽃이 피면 여성스럽고 아주 예쁩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봐야 될 종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송정입니다.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 물건이 한 촉에 상당한 고가였습니다. 한 촉에 몇천만 원 할 정도의 고가인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정도의 손님이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한 5, 6년 전에 여백분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지금까지 베라인들의 상당한 관심을 가진 물건입니다.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아가씨죠. 아가씨 보면 초보자들 아무도 모르겠죠. 말 그대로 아가씨입니다. 아주 예쁘고 중간이 투명하고 가장자리에 녹이 아주 예쁘게 썼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이걸 아가시라고命名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산에서 재집이 돼가지고 일본 쪽으로 매물이 되었습니다. 일본 쪽으로 팔려서 일본서 정식을 많이 쓰다가 너무 예쁘니까 한국 사람이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일본 분이 이름은 안 밝히고 일본 사람이 아가씨라고命名한 걸 지금도 우리 에라인들이, 한국에 계신 에라인들이 아가씨라고 늘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아가씨가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계입니다. 사계로 보면 일반 초보자들은 모르겠죠. 우리는 이제 이름을 보통 부리는데 이 사계는 한엽성 선천성 호피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천성 호피반인데 지금의 초기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봄철에는 1200, 1300 정도까지를 매입을 하려고 신경 쓰는 물건입니다. 조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보름달, 우리가 보름달은 원판 방아소심을 이야기합니다. 원판 방아소심은 이난초는 한 17, 18년 전에 제가 강주에 심사로 갔습니다. 이난초 때문에 심사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제가 보고 난초가 사고 싶어서, 왜냐하면 약간의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 한 1억을 주고 샀을 것 같으면 지금은 제가 한 20, 30억은 안 버리겠나 싶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좀 일본에서 이 난초는 상당히 많이 배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많이 에라인들이 일본에 전시해 가고 많은 물건을 여러 수백 촉을 사와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재배하고 있고 일본 또 중국, 대만 그쪽에서도 이 분해가지고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나 20년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으로 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천왕입니다. 이 사천왕은 아까 아가씨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한국에서 에라인이 재배를 하다가 일본 상인을 만나가지고 일본 상인한테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사천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난초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팔 때는 5천만 원, 6천만 원 받고 사올 때는 50억, 60억 사오는 거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주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고 이 식물에 대해서 좀 알게 되게 될 때면 그런 일은 앞으로 많이 없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죽음소심 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류입니다. 이름은 남상간이라고 짓죠. 요번 AT 경매에 4차 경매에 14촉에 7,400만 원에 경매가 돼가 가져가 됐죠. 이 작품은 요번에 제21회 일본 전국대회 때 명예의 특별 대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자화 색설이죠. 자화의 소시민 정도의 주부판 봉심의 설도 자색입니다. 이건 일본 출란에서는 이런 출란이 역사가 일본에 150년이 됐다는 이런 역사에서 이런 출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금 전체적으로 난초가 한 95%가 한국 출란을 가지고 영업가 시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은 이 품종은 많이 재배를 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꼭 주어야 될 품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 튤립, 일본의 융파지아, 대만의 헤란입니다. 한국에는 있어도 지금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아갖고 제가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한국에도 평생을 버려갖고 돈 10억, 20억 못 버린 돈을 나를 걔가 취미생활을 해가지고 자기 버린 돈가마 재산이 서너 배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제거해가지고. 이게 바로 도시농업의 재테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튤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16세기 말 터키에서 네덜란드로 전해졌습니다. 튤립은 네덜란드 국화로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성을
높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예쁜데 줄랑꽃이 이거는 홍색이죠. 줄랑에도 이런 홍색이 옷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둘립의 자색입니다. 줄란에도 자아가 있습니다. 요 모든 식물에 우리 줄란이 싹 다 가진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자, 이건 백화입니다. 이 백화 줄란에 있죠. 이거는 복색화라죠. 두 가지 이상 색깔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용어로 쓰기로 복색화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봄을 알리는 노란꽃이죠. 자, 그럼 융파지아 그럼 모르겠죠.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피반은 호랑이 가죽을 닮았다 해서 호피반이라고 합니다. 아주 술습니다. 어렵게 남성 줄란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술게 생각. 호랑이 가죽을 닮았다 해서 이 호피반인데, 이 호피반 누에는 1931년도에 후쿠시마 현에서 난초를 산행을 해가지고 난초를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약 6쪽, 7쪽 정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내려와서 그 난초를 자랑을 하다 보니까 거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본 시내에 있는 빌딩하고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요 호피반을 그때 당시에 이름 없이 바꿨다가 이분이 요 호피반을 가지고 난이 살 수 있고 난이 잘 자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찾아가지고 4년 내지 5년을 개항을 했어요. 여기가 빌딩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아까 튤립과 이야기한 같이 튤립은 300~400년 전입니다. 정확한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몇백 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융파지아의 무늬 형태가 호랑이 무늬를 닮았다 하여 이분들이 호피반이라고, 급주스 호피반이 우리 한국도 지금 호피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융파지아의 사례를 뭐 잠시 보겠습니다. 돈벌이가 된다면 당신에게도 나눠준다. 그게 소위 그때는 출란 재테크라는 게 없었습니다. 또 누가 식물을 보고 재테크가 있습니까?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품종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지금 70세, 60세 이상 자신 어른들이 몇십 년 전에도 뭐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산에 있은 끙박, 토끼풀, 들이나 산이나 항상 보던 정다운 식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황초가 진짜로 그리 몇천만 원에 골동품, 그림, 기타 등등 아주 귀한 거는, 자, 다음으로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은 1931년도에 25,000에 엄청난 금액이었죠. 상시학론을 보게 될 때도 뭐 머리가 아프니까 지나가는 건 유작부이고 현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해란입니다. 해란, 대만 난초입니다. 대만에서 보통 해란들이 크죠. 이 사이즈가 되게 큰데 이거는 단엽종이라고 해갖고 짧은 난자를 씁니다. 작게 나왔고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된 품종인데 왜 화제가 됐냐면은 자기 자국에서 한 촉에, 이걸 보고 두 촉이라고 합니다. 한 촉에 5, 6억 1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더 꿀로 무늬가 좋고 엽성이 좋고 그 다음 더 꿀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일본 사람이 대만에 가가지고 10촉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 촉에 얼마? 10촉이면 얼마?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알아서 계산하시고 10몇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사갔습니다. 이걸 사갔는데 20년이 다 됐는데도 저도 이 난초를 과거에 사본 적이 있습니다. 좀 발전된 거, 좀 싼 거 사본 적이 있는데 한국 출란에 재테크에 들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융파지아입니다. 융파지아. 그 일본 융파지아 이름이고 이거는 한국 사계입니다. 사계. 융파지아라는 거는
부천성 발색입니다. 이거는 선천성 호피반입니다. 윤파장은 부천성으로 발색이 되가 호피반이 되는 거고, 이건 선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재테크가 되느냐? 이걸 지금 현재 이 한엽 호피반 사계는 지금 요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하면 중작입니다. 중작이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1,500 정도의 희소성이 있는데 이걸 한 2년간 배양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배양한 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촉이 더 올라오고 두 촉에서 한 촉이 더 올라오고 지금 현재 두 촉을 받았기 때문에 5촉이 됐습니다. 1년 6개월, 약 한 2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보이시죠? 이걸 한 촉입니다. 요것도 한 촉이고 이리 두 촉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세는 시중 시세에 거래되는 시세에 한 4, 5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좀 아무도 모릅니다. 나 하시는 분은 알까? 원판 하나 쏘시면 요걸 1년간 작년 5월 달에 사가지고 한 촉을 받았습니다. 두 촉을, 지금 두 촉이죠. 아까는 하나고 지금 두 개가 두 촉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2,500에서 한 3천만 원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수가. 요쪽에서 재배를 한 촉을 더, 올 봄에 한 촉을 더 받았습니다. 한 촉을 더 받아면 세 촉이 지금 되겠죠? 이 세 촉은 지금 한 5천만 원 이쪽 저쪽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거기 지금 현재 좁은 공간에 우리가 도시농업으로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당대들이 이거 누가 사느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이지? 요번에 AT에서 경매를 첫째 경매 5억 8천만 원치 한 2시간 만에 5억 8천만 원 아주 보기도 좋고 아름답다 해가지고 상당한 민낯증이기 때문에 향후 한 1, 20년 정도는 재테크에 하기 때문에 관심을 그 정도 가지고 혹시나 재테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개인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우리 한국의 프로단체 프로들이 약 한 1, 2천 명 정도 됩니다. 서울 경림에도 여러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밑탁 재배라고 있습니다. 그쪽 쪽에 관심을 쓰시도 안 되거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너무 저가로 하게 되면 재테크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륜입니다. 남상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지금 요 정도의 중작을 보면 됩니다. 한 촉에 한 500만 원 정도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희소성이 있는데 5, 600만 원 정도의 희소성이 있는데 이거는 중작이라서 300, 400 정도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요걸 두 촉을 700을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2년간 정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했는데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작품은 2,000에서 2,500 정도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란이 발전이 되어갖고 농산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AT 경매를 이용해갖고 등록 마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너는 돈도 없어, 얼마 없어, 얼마가 아니고 이 품종은 여러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되고 10만 원짜리 됩니다. 10만 원짜리 하면 2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농사처럼 될 수가 있는데 너무 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야구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단 사춘기 때 방학만 하지 말고 전국을 가면 누구나 요런 재배법과 이런 큰 병원이 안 오건나 싶은 생각이 실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입복륜입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가지고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이 신라는. 한국에 와갖고 저평가돼가지고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서럽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지금 신라라는 한입복륜 신라라는 품종은 일본의 역사가 150년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중국은 가보니까 300년, 500년 이야기하는데 중국 이야기는 빼고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만 갖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150년 된 이 물건이 없습니다. 저 나라에서 안 났던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재배해가지고 한국에 파란 것뿐이 안 되거든요. 한국 지금 매니아층들이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앞에 경매에 200몇십만 원을 주고 산 겁니다. 왜 이걸 사겠습니까? 이걸 한 2, 3년을 키우면 이런 정치 작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시회도 내갖고 자기 이름도 알리고 나는 하는 즐거움이 상당히 사랑됩니다. 사랑대를 보면 모르지만은 초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원판 3반입니다. 아주 예쁜 3반하죠. 상 3반인데 아주 예쁘죠. 제가 이걸 왜 찍어왔냐면은 6월 11일 날 경매 때 제가 이걸 380만 원 주고 경매를 받습니다. 이 물건을 380만 원 주고 경매를 봐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 신화를 한 촉을 한 촉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지금 비소성은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비소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2년 정도를 더 농사를 짓을 때 어떤 현상이 들어오냐, 이 정도 건강한 난초를 배양을 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세촉입니다. 세촉인데 지금 시중시세에 한 1,500만 원 정도에, 몰라 은행에 계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계시네, 지점장님 계시네, 모르지만 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안 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넣고, 왜냐하면 1억 걸려갖고 1년간 있어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소위 한 달에 20만 원, 다 모아갖고 200만 원, 충분히 제가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안 넣고, 은행 금리가 감옥갈수록 더 안 작아지겠습니까? 취미생활과 동시에 재테크를 하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끝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요새 유행되는 홍화소심이죠. 태홍소라고 하고 주홍소심입니다. 처음에 홍화소심이라는 건 알고 보니까 주홍소심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매에 제가 1,100만 원인가 200만 원에 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3년 정도만 키우면 어느 정도 되겠나고 제가 가상으로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2촉 정도는 안 받을 수 있겠나 싶어요. 한 촉 내지 2촉. 초보자라도 한 촉이 올라옵니다. 지 본능입니다. 종족 번식을 해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게 되거든 2촉에서 2촉을 받았을 것 같으면 한 2천에서 작황이 따라 2, 3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2촉을 한 해 더 키웠습니다. 요 정도 되면 작품이 되니까 요 꽃이 많이 요 따다가 이 분 안에다가 한 3개 정도 있다. 그러면 작품이 내가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 그럼 내가 상을 안 받고 상대한테 배려해주면서 작품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촉당 얼마가 아니고, 이게 농사를 지면 상당히 재미있는 분명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돈 하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좁은 공간에서 아파트, 지금 우리 한국 난개의 한 90%가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줄랑 키우는데 좋은 공간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한 25년간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돈 많은 분들이 제 집을 한 번씩 오십니다. 돈만 많다고 제 집 오셔가지고 난초를 사갑니다. 이거 저 비싼 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이렇게 가져갑니다. 포장, 돈을 받기 전에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가정에서 어디다 놓고 키우시킵니까? 물어봤습니다. 네, 엄마, 언덕실에 놔놓고 키우죠. 오늘 몇 천만 원씩 주고 사는데, 그따가 놓고 키우면 이 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팔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앞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데, 갈마가 동쪽으로 갔다? 그래. 나를 키우러 동쪽으로 갔다고 재미있는 유머스럽게 말씀을 하듯이, 사실상 출라는 아파트에서 서북 쪽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 하초는 키우시도 좋은데, 출란만 서북 쪽에서 재배가 잘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출란을 키우실 것 같으면 동쪽, 남쪽을 선택하시고, 동동남,
일조 양이 일정적으로, 왜냐하면 바쁜 세상에 일일이 직업이 아닌 이상 출란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의 빛이 한 서너 시간만 지나갈 수 있는 그가 동쪽이 아닌가 싶고 동남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아까운 우리 줄란들을 갖다가 돈을 가지고 절대 난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백을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1,000만 원을 썼냐? 좀 얼마 전에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포럼에서 지원비 뭐 나이 뭐 이런 걸 따지는데 55세 되면 55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온다니까 저 산림청에서. 그래서 왜 55세입니까? 그거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까지 3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갖다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 나이가 아직까지 그 일할 나이인데 내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할 나이인데 55세가 되면 지원이 안 되게 되거든요. 안 되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했더만 위에서 그 매뉴얼이 그렇답니다. 그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난초는 출란을 키우면 숟가락만 들 수 있었거든요. 출란분이 보다시피 안 무겁습니다. 다 들 수 있고 다 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됐지 않나? 한 7, 80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75세까지 결정됐다고. 그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개인으로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왜 그 한마디를 갖다가 진작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필요할 때만 사람이 찾아갑니다. 난을 주고 난을 하고 난이 비싼 거 왜 비싼가? 이걸 보고 진짜 비싸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식물은 키우다 보면 마음에 힐링도 되고 전체 집 분위기가 꼭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주 접하면 와이프한테 조금 사모님한테 신랑한테 조금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초단기에 집사람이 나라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사춘기라는 미쳐 있어갖고 난초에 계속 난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돼도 옆에 안 오니까 12시, 1시, 2시까지 들어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유가 모르고 나이 좋아서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은 나를 알 것 같아요. 빨리 안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연도별 도포를 보는 한국출란 재테크 한번 보시면 이런 이미지를 길어놔 봤습니다. 자, 1년 한 촉을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2년 되고 2촉이 되겠죠? 2촉이 되면 3년차 정도 되면 되는데 이게 보통 5월달에 사면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거의 성장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또, 4년 또, 한 4년간 이쪽에서 8촉 정도 5년 또 정도 되게 되면 전시 작품이 되게 되거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품비를 덜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게 도시농업의 재테크. 그리고 출란을 접하면 만약에 기농을 했을 때 앞으로 출란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즐거운 이런 고소득 작물 재테크로 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힐링도 되고 아니 지금이야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들은 지금 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태어나갖고 서울서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러 왔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손자가 있고 옛날 어른이 생각나면 꼭 가야 될 게 고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제 재테크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